자, 저희는 진짜 쉬운 진단에서 오늘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종목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주신 분,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요? 네, 매수 가격 알려주세요. 7만 원대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네, 7만 원대. 저희한테는 7만 2천 원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예, 비중 얼마십니까? 한 15%? 15% 비중 갖고 계시고요. 네, 시청자님, 저희 방송 볼륨은 약간 낮춰주시고 저랑 전화 통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6만 1,500원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데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10%대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화려한지 어쩐지 좀 몰라. 네, 매도에 대한 그 생각이 드시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령님, 지난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자사주 매입 소식도 나왔는데요.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네, 셀트리온이 자사주 2천억 정도를 매수한다고 했을 거예요. 2천억이면 거의 영향 없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 거니까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21조 원이거든요. 21조 원에서 2천억이니까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자사주 매수한다는 자체는 주주들한테 약간 신경을 쓰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 쪽에서는 긍정적인데 수급적으로 2천억이 좀 들어와서 셀트리온이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제 그런 관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셀트리온과 함께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셀트리온과 관련해가지고 6월 아마 27일인가 8일 정도에 약간 악재성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셀트리온의 그 바이오 시밀러인 휴미라라는 그 유플라즈마인가요? 미국 쪽에 관련 부분이 미국의 대형 제약사와 관련해서 약가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포함이 안 되면서 그게 약재가 노출되면서 그때 주가가 이때인 것 같네요. 6월 26일인 것 같네요. 그때 주가가 9% 가까이 급락한 이후로 전반적으로 지금 셀트리온 주가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셀트리온 주가도 거의 그냥 같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셀트리온도 지금 거의 보니까 연중 최저치 근처까지 좀 내려왔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바이오 제약주 흐름 자체가 다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예산에 삼성 바이오로스 차트 보실까요? 삼성 바이오로스도 80만 원대 견조하게 유지가 좀 되다가 오늘 70만 원대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다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바이오 업종 자체는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유동성이 유치된 상태에서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피해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건설주와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적자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업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 이거 암젠 차트거든요. 예, 암젠입니다. 암젠이라는 회사 자체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셀트리온이 이번에 휴미라라는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미국의 약가 쪽에 포함이 안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암젠이라는 회사가 1월 달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4월 달, 5월 달인가요? 베링겔 링겔하임의 휴미라라는 제품도 포함이 됐는데 셀트리온이 포함이 안 돼서 지금 보시다시피 암젠 주가도 거의 바닥이에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바이오 제약주들도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바이오 제약주가 우리나라 주식들이 비싸다고 한 이유 자체가 암젠이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암젠이 PER이 몇 배인 줄 아십니까? PER 17배, 18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무려 자기 자본율이 120%가 넘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알다시피 셀트리온이 아마 30배, 40배 가까이가 될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 정도 좀 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주들이 상당히 비싸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최근에 금리 상승 국면 쪽에서 약간 피해주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업종이 안 좋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최근에 그런 악재와 더불어서 주가가 좀 하락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셀트리온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일단은 실적 시즌에 제가 실적을 체크해 봤는데 실적은 대체적으로 시장의 가이던스보다 약간 하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성장 중이니까 실적은 증가해야 되는데 실적 시즌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 자체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에 반영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좋은 부분 자체는 앞서 이제 휴미라라는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미국의 대형 보험사 쪽에 약과 관련해 가지고 빠졌다고 그랬었는데 아마 하반기 때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좀 전개가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삼형제가 이제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합병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관점이 실적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판단하기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 측에서는 주식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으면 하반기 정도에 3사의 합병을 좀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 쪽인데 합병을 하게 되게 되면 가장 수혜주가 셀트리온 제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반면에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자체는 오히려 피해주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간 수혜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하지 않겠다. 일단 보유 전략이고요. 보유 전략이고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15% 정도 되면 58,000원대까지 내려오면 5%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 자체는 우리 시장의 매선 가격대 이 정도를 제시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그래서 7만 한 5,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좀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서 얘기했듯이 모멘텀 자체는 결국은 하반기 때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휴미라에 대한 미국 쪽에 다시 약가와 관련해 가지고 편입이 된다든가 그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룹의 삼형제 합병 유시 자체는 하반기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보유 전략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추가 매수 가능하실까요? 단가를 낮추게 되신다면 아무래도 그 목표가 7만 5천 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은 가능하실 것 같고 하반기까지는 적어도 보유하시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네, 전략 잘 챙기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 분석해 주셨는데요. 일단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업체의 보험 등재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추가 협상 진행할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우려감, 불확실성, 여기에 금리 인상 국면의 피해주라는 점, 미국의 바이오주 대비 고평가 상태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세를 띄었는데요. 미국의 민간보험 등재 혹은 3사 합병 모멘텀 발생했을 때 매도하자는 의견, 추가 매수는 58,000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목표가는 75,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모멘텀 성장 가치주님께서 와주셨는데요. LB세미콘을 8,583원에 매수를 하시면서 17% 보유 중이십니다. 아마도 분할 매수를 하셨을 거고요. 오늘 종가가 7,68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이분께서 10% 이상의 손실 입고 계시는데요. 4분기 실적 시즌까지 보유할 계획인데 중기 목표가 궁금하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 DDI, PMIC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LB세미콘 알아볼게요. 운용령님. 네. LB세미콘은 이제 DDI라고 그래가지고, 디스크 드라이브, IC 쪽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이제 구동장치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수요차 자체가 본래는 이 회사가 이제 LB 쪽이기 때문에 LG 그룹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유지 쪽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아마 삼성까지 이제 거래 관계까지 형성되면서 이제 삼성 쪽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회사 대표 이사는 구시 집안입니다. 구시인데 거기다 이제 또 다른 쪽 중국의 BOE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화권 업체가 이거 주 수요차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이 디스크 드라이브와 관련한 회사 비교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LX 세미콘이잖아요. LX 세미콘과 비교해보면 얘가 회사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큰 이유 자체가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LCD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에 약간 저가형 쪽에 DDI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제 추세 자체는 OLED 쪽이지 않습니까?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도 최대 일정 나왔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을 거거든요. 근데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적자 났을 거예요. 근데 LX 세미콘을 보시게 되게 되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391억 났거든요. 근데 LB 세미콘 자체는 보면 1분기 때 적자 났어요. 52억. 그래서 현재 지금 2분기 때는 72억 정도 흑자를 예상을 하는데 1분기 때 적자가 났으면 2분기 때도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앞서 얘기했다시피 LX 세미콘이 1분기 때
적자가 났으면 몰라도 LX세미콘은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 데에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제가 알기로는 경쟁력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이제 하반기 때에 이제 그 전망을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이 종목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72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좀 하는데 매출액은 그렇게 1분기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10% 정도밖에 증가되지는 않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52억 적자에서 72억 흑자를 예상을 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수치가 좀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예산은 다른 예산 아무래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업황에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실적 자체는 그래도 양호하게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은 일단 보유 전략이고요. 보유 전략이고 이런 주가 떨어졌으면 약간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 앞서 얘기했다시피 1분기 실적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2분기 실적을. 2분기 실적에서 77억 흑자는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4, 50억 정도 흑자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충분히 주가나 하방보다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 차트로 본다 한다면 약간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겠지만 아마 7,300~400원대 정도는 지지를 좀 받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 전략이고 만약에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반등이 좀 나와서 실적은 아마 8월 중순에 발표되겠죠. 8월 15일 안에. 그 안에 만약 주가가 8,500원대라든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번 팔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만약 우리 청자님처럼 하반기라든가 내년도까지 보유하신다 한다면 충분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사가 과거에 주가 보기 13,400원대가 이상 갔던 주식이거든요. 업황이 좋아지면 빠르게 종목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를 본다 한다면 12,3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예사했던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 전망치를 본다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단 보유 전략이고 단기적으로는 8,400원대 정도 매도 목표,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하신다 한다면 내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12,000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얼마 선에서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는 최근에 5월 달에 저점이 7,200~300원이었거든요. 약간 좀 내려온다 한다면 비중이 17% 정도 좀 되는 거니까 5% 정도 좀 이 정도에 상당히 애착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7,200~300원 정도에서는 5월 16일 저점 근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께서 거기에다가 비메모리 반도체 DDI PMIC 전망 궁금하다고 하신 게 아마 이쪽에서의 좀 성장 모멘텀이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성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이 종목을 살 바에야 LX 세미콘을 사라고 그래요. 앞서 얘기했어요. LX 세미콘이 또 지금 주가 좀 내려와 있는데 예산은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라는 모멘텀이 있거든요. 대형 OLED 관련해가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서 오늘 LG 그룹 주들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는데 이쪽 추가 매수를 한다 한다면 오히려 LX 세미콘 그대로 좀 보유하시고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등 IT 업황에 영향을 받는 실적 변동성이 있는 기업으로 LB세미콘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DDI 기업인데요. 2분기 실적의 흑자 전환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8,500원, 내년 상반기에 12,000원, 추가 매수 가격은 7,200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고 있습니다. 0232-5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 여러분의 쌓여있던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고민 있으신 분들도 남겨주세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HB 테크놀로지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0%에다가 얼마더라? 3,200원까지 샀거든요. 네. 맨 처음에 3,500원에 사갖고 이제 물타기 해갖고 지금 3,200원 만들어놨어요. 네, 3,200원의 매수가에 20% 비중 갖고 계십니다. 20% 정도 손실을 입고 계세요. 시청자님. 예. 이 종목 최근 들어서 횡보 양상 기록하고 있고 5월에 한 번은 좀 튀기도 했었는데 음봉을 크게 냈습니다. 이날.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언제 본전 올라올란가 싶어서 이번에도 나 3,000원 갈 줄 알았더니 2,700 얼마까지 하다가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언제쯤 회복 가능할지 매수가 올 수 있는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운영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5월 달에 3,000원 정도 좀 내려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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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달에 3,000원 정도 좀 내려왔는데
예사가 주가가 싼 주식은 아니거든요. 주가가 2,500원이니까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예사가 자본금이 420억짜리고요. 발행 주수가 500만 주짜리 예사니까 시가총액 2천억짜리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개인 투자가들 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사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지 않습니까? 오일일이 특히 삼성그룹 쪽과 관련해가지고 앞서 제가 필 옵틱스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4조 1천억 규모의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에 수혜주라고 그랬었는데 예사도 수혜주입니다. 최근에 예사가 아마 관련해가지고 수주 공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1분기 때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졌어요. 1분기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 때 매출액이 460억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180억 나왔으니까 예사가 연간 영업이익이 180억 나온 적이 없잖아요. 2018년도 이후를 보시게 되게 되면 2018년도에 100억, 2019년도에 연간으로 100억이고 2020년도 49억, 재작년도는 225억 적자, 작년도에 연간 69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올해 1분기에만 작년 연간 영업이익에 거의 3배 가까이가 났으니까 주가는 엄청 근데 예사 실적 자체가 지금 3분기, 2분기, 3분기 때 계속 증가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거든요. 장비 회사들은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발주를 하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증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2분기 때 이제 실적까지 좀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망치가 없는 상태인데 근데 예사가 연간 단위 영업이 나온다 하더라도 400억, 500억 정도까지 안 나오거든요. 400억, 500억 정도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단기 순이익은 300억짜리 주식이니까 그러면 PER 10배로 따지면 시가총액 3천억인데 예사가 지금 2천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의 대표적인 AP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지금 PER 기준에서 4배, 5배밖에 안 되거든요. AP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종목, 이 종목 주가 못 가는데 PER이 지금 4.9배 되는 회사입니다.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 반도체와 달리 반도체는 지금 적자 나더라도 업황 좀 가는데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 삼성이라든가 중시에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갑니다. 이제 그런 때 시장의 트렌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 주가가 쉽게 가지 못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앞서 이 회사 보시면 예사가 앞서 발행 주식수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환사채도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주가가 못 간다고 봐요. 자, 보여드릴게요. 예사의 예사가 최근에 보면 6월 달에 전환사채 상장 공시가 떴거든요.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680만 주인데 이거 680만 주가 이 회사가 본래 1,900만 주 있는 것 중에서 아마 680만 주가 이번에 상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지금 1,200만 주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거거든요. 전환 가격이 2,040원이거든요. 1,960만 주가 있어요. 이 물량 중에서 6월 13일 날 680만 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이 소화되면 또 나온다는 거죠. 이게 2,040원이니까 지금 주가가 2,000한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2,400원도 좀 이상 올라가게 되게 되면 물량 나오죠. 20% 정도까지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워요. 2,400원까지 올라가면 또 나머지 물량도 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봐서는 제가 가져가라 하고 싶은데 현재로 봐서는 그 전환사채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실적이 좋은 주식이니까 일단 제가 보유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지만 전환사채 물량을 1,900만 주 물량이 다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680만 주 물량이 나오고 그 물량이 대체로 보니까 2,500원대 이상 올라가니까 청구가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2,500원대 이상의 최근에 이제 2,700원까지 800원까지 올라간 수준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3,200원대 사셨으면요. 일단은 3,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3,000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일단 수익을 기대하지 마시고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일단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전환세 물량 자체도 충분히 실적이 좋으니까 약간 물량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소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은 기대하지 마시고 3,000원 언저리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고 접근하시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환사채 물량이 좀 많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전환 가액이 2,400원 정도, 2,5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주가 네.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시청자님 손실 줄일 수 있는 정도의 매도 가능하다는 전략이 나왔거든요. 3,000원 목표가 나왔습니다. 네. 3,000원만 가도 조금 밑간 것은 괜찮으겠네요. 네. 근데 아니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이거 사갖고 좀 덕을 봤어요. 그래서 혹시 또 사놔두면 좋을까 싶었어요.
10년 전에는 예사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예사가 이제 발행 주식 물량들이 계속 증가됐으니까 현재 8천만 주대 앞서 이제 1,900만 주 상장되면 1억 주가 되거든요. 1억 주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주식 가치의 희석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제. 예. 그걸 몰랐죠, 제가. 네, 시청자님 이번에는 좀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대응 잘하셔야 된다고 몇 합니다. 달이나, 몇 개월이나 더 기다릴까요? 아니 그냥 실적이 워낙 1분기 때 좋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이 무난하게 1분기부에 반만 나와도 주가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회복이 좀 되면 충분히 최근에 2,8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2,800원까지 갔고 5월달에 3,290원까지 갔는데요. 이때 아마 이때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5월 중순에 갔잖아요. 아마 실적 때 발표 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2,800원 이상은 아무 때라도 3,000원까지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실적 시즌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HB 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주인데요. 다만 1분기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반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계속 많아지는 이벤트, 12발행 이벤트 분석을 해봤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 맞이하면서 목표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800원에서 3,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스윙의 만님이시고요. GS 글로벌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3,100원에 5% 비중 갖고 계시다고 주셨는데요. 특별하게 뭐 고민은 말씀 안 해주셨지만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725원 선 종가를 형성하면서 그래도 좀 하락을 저지하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으로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운용령님 최근에 GS 그룹주 내부적으로 일단 그 검단 신도시 네. 쪽에 이제 그 건축 문제 때문에 지금 관련 주식들 GS 그룹주들이 한꺼번에 내리고 그랬어요. GS 글로벌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뭐 GS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뭐 GS 글로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랬던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예산 이제 GS 그룹 내외에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물류와 관련된 부분들이 물류 중기와 관련된 부분이 예사 이제 전반적인 무역 트레이딩 부분이니까 과거 예사 쌍용에서 이제 인수한 회사거든요, GS에서.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상사들이 좀 마찬가지지만 해외 자원 개발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니까 GS는 해외 자원 개발 쪽에 석탄 관련 쪽에 투자가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석탄 가격이 1년 전까지 급등할 때 그때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주식인데, 근데 석탄이라는 것 자체가 친환경 원자재가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과거에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 자체가 이 자회사에 열 교환기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인수한 회사가 있었는데 산업용 보일러 관련해가지고 그 회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회사 부실도 다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이제는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영업이익에서 20% 정도 뺀 수준의 단기 수익이 꾸준히 증가되는 거니까 작년도에 사상 최대적이거든요.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에 단기 수익 700억 정도 나는 회사니까 주당 순이익이 작년도 기준에 가지고 800원짜리 회사니까 현재 주가 3,000원 미만은 PER 따지면 3배 미만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근데 상사 회사들이 다 똑같죠. LX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현대 코퍼레이션도 좀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2차 전지 관련 재료가 좀 반영돼서 움직임이 전개됐지만은 전반적으로 상사 회사들이 주가가 할인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GS 글로벌도 실적은 엄청나게 좋지만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후발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 외에는 이 종목은 기관 투자가 사는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더라도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을 본다 한다면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 코퍼레이션을 사지. 이 종목은 건드리지가 않죠. 결국 이 종목은 개인 투자가 선호한 주식이니까 개별적인 이슈라든가 모멘텀이 있어야 움직이는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주가 자체는 추가적으로 워낙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하는 회사니까 예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2,200억이잖아요. 작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70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주가가 뭐 빠질 부분은 없죠. 그래서 하락에 대해서는 걱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3,100원대에 사셨는데 아마 3,100원대 정도가 아마 매물층이 많이 쌓여 있는 쪽이죠.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대가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딱 지금 거기에 지금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3,200원에서 3,300원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매도 목표 자체가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인 3,2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강력한
저항 선호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일단 저 보유 전략이고 비중이 5%밖에 안 되네요. 뭐 이거는 뭐 약간 뭐 10% 정도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주식입니다. 뭐 저가 주지만은 실적이 따라주는 주식이니까 매수하셔가지고 그러면 3,200원 정도 되면 수익도 충분히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이 정도 가능합니다. 2,7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리해서 있어요. 네, GS 글로벌이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준 상사주, 다만 이런 종합상사주 국내에서는 할인 거래되고 있다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석탄 관련주 GS 글로벌의 목표가 3,200원 언저리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SKC요. SKC 오늘 이야기가 많았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얼마신가요? 아우, 저 비싸요. 14만 원 넘게 줬어요. 네, 14만 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얼마십니까? 아니, 넘었어요. 14만 원 이상. 예, 그 비중은 그래도 한 20, 30% 돼요. 비중 20, 30% 실어주셨고요. 예, 아주 죽겠어요, 그냥. 아, 시청자분께서 지금 너무 속상해 하시네요. 네. 예, 이 종목이 최근에 그래도 좀, 왜 그런데요? 네. 잘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진단 지금부터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데요. 30% 가까운 손실을 입고 계십니다. SKC 오늘 종가가 10만 100원 선에 마감이 됐고요. ISC 인수 관련해서 오늘 일단 주가는 4%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SKC 또 다른 분께서 진단을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11만 원대에 매수를 하신 15% 비중 보유하신 분이십니다. SKC 전략 주시죠. 이거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전지박과 관련 재료를 보고 사셨겠죠. 근데 이쪽은 여전히 최근에 실적을 체크해봐도 아마 적자 날 겁니다. 2분기 때도 가이던스도 아마 적자 잡혔나요? 최근에 제가 실적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11억 적자인데 이보다 더 적자 더 날 거예요. 아마 100억대 정도 적자 날 겁니다. 11억 정도 적자 난 이게 적자 나다 보니까 최근에 자회사들 관련해서 뭐 증자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최근에 이제 효성 같은 경우도 이제 효성화학이 오늘 주가가 급등했지만은 자본 잔식 때문에 증자이기 때문에 효성그룹도 약간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GS 같은 경우도 GS 건설과 관련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악재를 작용을 하게 되면 주가들이 출렁 그림이 나오는데 SKC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이고 이제 오늘 ISC도 함께 떨어지지 않습니까? 인수한 회사 예사를 통해서 인수했거든요. 예사가 지분 IS 지분 아마 45%를 5,200억 정도 주고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발행지수 아마 950만 주 정도 되는 거니까 아마 대충 ISC 평균 매수 단가가 아마 5만 5, 6천 원 정도 가까이 좀 될 것 같은데 글쎄 뭐 그 IS 자체가 실적이 따라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높게 인수했다고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IS가 떨어진 것 자체는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IS 제가 옛날 기업 탐방할 때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같이 예사가 같이 공정 작업을 하는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SK 이쪽으로 인수가 된다 한다면 SK 하이닉스에만 그 한정된 매출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개인적으로 약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뭐 SKC 보시다시피 주가가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만 앞서 이제 전지박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여전히 흑자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투자가 진행이 됨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돈이 좀 투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회사가 뭐 투자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부채 비율이 약간 좀 올라왔어요. 170%대에서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ISC까지 인수했으니까 금액이 한 5천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겠네요. 부채 비율이 지금 올해 연말 기준에 지금 216%를 예상을 하는데 5천억 정도 자금이 들어간다 한다면 부채 비율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우려감도 최근 들어서 약간 유동성 리스크 자체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약간 그런 우려감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보유하시고요. 비중인데 14만 원대 정도 사셨으면 작년도에 사셨네요 보니까요. 작년도 최소한 작년도 6월달 이전에 좀 사셔가지고 오랫동안 좀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차피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 자체는 아마 내년도 이후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 회사들이 2025년도에 이제 투자가 전개된 부분 자체가 완공이 좀 되면서 그때서 또 매출액이 좀 발생이 좀 되는 거니까 SKC도 아마 그때 정도 가게 되게 되면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나. 현재 SKC 자체는
2차 전지 회사지만 매출로 따지면 화학회사입니다. 거의 80%가 화학이고요. 보니까 매출 비중이 20% 정도 언저리가 전지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유목이 적자난 이유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보다는 화학 쪽이거든요. 화학 쪽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회사가 이제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화학 업종도 좋아져야 될 거고 2차 전지 전지밥 관련된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 내년도 정도 가야지 의미 있게 우리 시청자님 매수 한 14만 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는가. 현재는 추가 하락은 뭐 제한적일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저점 자체가 9만 한 2, 3천 원 정도까지 저점까지 좀 내려왔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는 내려오면 추가 매수 근데 비중이 30%서 일단 보유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 현재로 봐서는 9만 한 6천 원대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2분기 때도 적자니까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미 있는 반등 자체는 우리 시장에 매수 한 14만 원 정도는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 정도 3월달 4월달 정도까지 좀 가야 되지 않겠나. 현재는 보유 전략이고 일단은 매도 목표 자체는 11만 5, 6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올해 내로 12만 원 선까지 복귀 예상하고 있고 그래도 내년까지 했을 때는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걱정 너무 많으셨죠. 이제 고민 좀 예, 예, 더시고요. 전략 꼭 기억해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SKC 2분기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석유화학 쪽의 부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채 비율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전지방 모멘텀 앞으로 이제 투자 이후에 이익 증가 시기는 내년도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올해 12만 5천 원, 내년 14만 원 선까지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4시 27분, 저녁 4시 27분 님께서 와주셨는데요. 오후죠. 오후 4시 27분. 아니군요. 부자대자님이시군요. 부자대자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28,500원에 20%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주가 보겠습니다. 4% 넘게 오르면서 29,850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수익이십니다. 부자대자님의 삼성 엔지니어링 전략 세워볼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건설업종 부진과 좀 상관없죠. 아무래도 예산은 거의 해외 수주 쪽에 특히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토목공사 위주의 플랜트 위주의 생산 사업을 하는 회사니까 최근에 이제 국내 건설주의 부진 자체는 프로젝트 건설업황 부진에 따라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심으로 한 부실련의 우려감 때문에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는 실적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쪽인데 문제는 이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팔아야죠. 왜? 다른 건설주들은 못 가는데 지금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정도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 종목이 갈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역할을 했다고 봐요. 다른 것들 빠질 때 실적도 꾸준하게 전개가 좀 되고 영업이익이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건설회사도 수주잔고를 본다 하더라면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잔고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수주잔고가 작년 연말 기준에서 88조 원이거든요. 현재 매출액이 올해 25조 원이니까 3년 오전치, 즉 3년 한 6개월 정도, 3년 반 전치 정도 해당되는 수주잔고를 깔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수주잔고가 딱 1년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성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가는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있으면 다른 여타 건설주 가지고 고생하는 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해피한 부분이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무려 50만 주를 샀네요. 50만 주 좀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같은 그래도 건설 업황인데 이쪽에는 자유롭지만은 나중에 다른 것들 업종 쪽이 올라와야지 종목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상승도 제한적일 것 같고 하락도 제한적일 것 같다. 그래서 오늘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번 파는 매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일단은 이 종목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32,000원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주가가 오른 거 가면 PR 1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건설회사들이 국내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실적 자체는 의미가 없죠. 이제 향후에 이제 부실이 발생이 좀 되면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GS건설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은 다른 건설업체들의 어떤 부진과 연결돼서 본다 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고점 돌파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충분히 하방이 좀 지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견주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제한적이다. 일단은
31,00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 부진하고 수주 잔고에서도 볼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건설주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이 종목의 주가 선방이 나타났는데요. 매도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31,000원입니다.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준현 운용역의 내일장의 전략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운용역님, 이번 주 만기일 주간인데요. 내일 어떻게 할까요? 예, 최근에 시장에 지난주부터 이제 국내 시장만의 약세지 않습니까? 예, 특히 눈에 띄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내 내부적인 악재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발 이제 뱅크런 이슈 자체가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유동성 리스크 확대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뱅크런 부분 자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수그라든 것 같아요. 뭐 예금 유출도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 자체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부분 자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따른 영향이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부분 자체가 어느 쪽에 다른 쪽에 터질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PF가 많기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저축은행. 저축은행도 연체율이 엄청 높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카드 회사들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지방은행,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시중은행은 영향은 없지만 이제 부실채권 증가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좀 되게 되면 상당히 시장의 자금 사정 자체가 경색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의 그렇던 경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는 저는 이제 환율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환율이가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7, 8원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환율이 근데 오늘 종가에 환율이 올라버렸거든요. 오늘 전야 후가로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기후 자체는 이런 국내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가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달러 인덱스가 0.9%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버렸단 말입니다. 그 말 자체는 국내에 약간의 금융기관의 불확실한 부분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개인 투자를 수급에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내일 또 환율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결국은 주가가 약간 반등 나왔다는 것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주까지 4일 동안 3조 5천억 정도 선물을 매도했다가 오늘 장중에 8, 9천억 정도까지 선물을 매수했다가 막판에 많이 줄였거든요. 현재 선물 매수가 5천억대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종가까지 밀려버린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제가 항상 얘기할 때 현물은 안 살 거라고 그랬습니다. 변동성은 선물 가지고 야기시키는데 선물을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오늘 약간 좀 매수를 했지만은 여전히 그래서 3조 원 정도 최근에 한 5 거래일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팔아가지고 주가를 끌어낼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선물이 오늘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약세를 보였다는 것 자체는 또 추가적으로 내일 선물이 매도가 나온다면 약간 주가는 하향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새마을금고발 사태 부분 자체는 금융시장 부분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건데 관련 업종들을 오늘 약간 반등을 시도했던 건설이라든가 일부 증권사들 PF가 많은 이쪽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이고요. 시장의 위험보다는 PF 관련된 새마을금고발 이슈 자체가 결국 PF니까 이와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관련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의 CPI 발표가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제가 시장을 약간 경계하는 이유 자체가 1분기 때는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들이 다 떴습니다. 떴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LG전자, 특히 LG전자 오늘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나쁘지가 않았는데 오늘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적에 향후에 발표될 기업들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1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오늘 주가가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표된 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 불확실 해소가 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건데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분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까지는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게 보시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정 구간이 연장이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수는 상방도 제한적이고 하방도 제한적인 면에서 기간 조정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시장의 흐름 자체는 결국은 실적이니까 실적 호전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실적 호전의 펀드 자체는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2분기 때 무조건 좋다고 그랬습니다. 관련 쪽이 자동차, 건설기계,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2차전지는 실적은 안 좋지만 여전히 모멘텀이 특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 장비주 쪽으로 순환하고 있는 쪽이니까 일반 양극재 관련 종목들 실적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장비 종목 쪽으로 약간 하상이 좀 된 게 아닌가. 그다음에 AI 반도체, 의료기기 관련 종목 쪽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판단 분석해 주셨는데요. 새마을 금고발 유동성 리스크에 따라서 환율 체크 잘하고 또 실적 시즌 실적을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읽힐 만큼 실적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준현 운용력의 유튜브 라이브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박준현 운용력의 시장을 보는 눈 확인하시고 월요일장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마무리하고 진단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